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79페이지 179페이지인데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포상금 무부양 광시 공시 암기 프린터 28번이죠. 28번 포상금 보셔야 되겠습니다. 답 2번입니다. 중개상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암기 프린트 28번 무부양 광시 공시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지금 1, 2, 3번 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니까 암기상이니까 넘어가고요. 182페이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에 2건 이상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는 1인당이 아니라 다 합해서 50만 원이죠. 10명이 같이 왔다고 각각 5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합해서 50만 원입니다.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각각 해서 1인당 해서 X고요. 2번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됩니다. 그러나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이런 거는 포상금 못 받고요. 검사가 공소 제기했다면 판사가 무죄 판결에도 포상금 받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신고하면 국토부 장관이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포상금은 국토부 장관이 지급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2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1개월도 암기 프린터 45번인가요? 45번에 3번 45번에 3번에 있습니다. 45번에 3번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했는데 2건 이상 여러 건수가 접수했으면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거기 아까 포상금 185페이지 8번 문제 185페이지 8번 문제 이거 아까 풀었던 거하고 똑같나요? 한번 계산하는 이런 게 포상금 계산하는 게 세 문제 출제됐습니다. 세 문제. 자, 그러면 이렇게 값을 그림을 그려놓고 풀어봐야 됩니다. 값을 포상금 받는 거 A, B, C, D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처음에 값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는 무혐의 처분하였다. B에 대해서는 못 받죠. A에 대해서만 50만 원 받고요. B에 대해서는 못 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은 개공 아닌 자로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 받아도 포상금 나오죠. 검사가 무혐의 결정한 경우는 포상금 안 나옵니다.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 없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였으며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D에 대해서는 25만 원씩 각각 25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E를 을이 신고한 후에 갑도 E를 신고하였다. E도 하나 더 있네. 그러면 누가 먼저 했어요? 을이 먼저 신고했죠? 을이 먼저 했고 뒤에 한 사람은 못 받는다.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래서 갑은 75만 원, 을은 125만 원입니다. 포상금 받는 금액.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상금 계산하는 게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입니다. 187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걸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역, 분사무소, 지금 우리가 예상 문제다 보니까 기출문제 아까 패턴 그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조금씩만 바꿨잖아요.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기역,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 수수료 내야 됩니다. 니은에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직접 시행한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니까 니은은 아니라고요. 조례가 정하는 게. 디귿 등록 신청 리얼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맞습니다. 답 3번입니다. 암기 프린터 52번에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요.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그게 8번에 52번에 암기 프린터 52번에 8번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 지자체 조례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벌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칙. 지금 하고 있는 게 단순히 이게 암기사항이라서 암기를 하면 쉽고 암기 안 하면 어렵습니다. 이런 행정처분이 두 문제 시험에 나오고요. 행정형벌, 질서벌 요 합해서 두 문제 해서 여기서 총 4문제 나온다고요. 오늘 암기사항이. 그래 암기 안 하면 짜증나고요. 암기하면 또 의외로 쉬울 수 있습니다. 다른 시험 과목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렇게 단순히 암기하는 게 시험에 많이 출제된다. 자, 3년에 3천만 원 암기사항이니까 그냥 무부양이 아니라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암기 프린트는 21번에 있습니다. 암기사항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1년에 1,000만 원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14가지가 있었는데 2개가 이게 추가됐습니다.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양도 대여를 알선한 자도 1년에 1,000만 원. 암기 프린터 22번에 있습니다. 암기사항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양벌 규정, 양쪽을 다 벌한다는 이야기인데 직원이 잘못했는데 사장도 벌하는 게 양벌 규정입니다. 다만 그 사장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양벌 규정 적용받지 않습니다. 양벌 규정으로 사장이 벌금을 받더라도 이 법에 의한 벌금은 아니기 때문에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 교 이렇게 11가지가 있었는데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줄일 수도 있는데 체납했을 때는 줄일 수 없고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경우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한 경우 위반 행위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2분의 1을 깎아줄 수 있고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릴 수는 있는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내용의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릴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 정하고 있는 최고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명칭, 광반납, 보이계휴 9가지입니다. 1번부터 3번은 개별 기준 대통령령에 정하고 있는 게 550만 원, 5, 6, 7, 8번은 30만 원, 9번은 20만 원입니다. 개별 기준. 자, 과태료 부가징수권자가 시험에 10번 넘게 출제되는데요. 뿌린 자가 거두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그 다음에 자격증 7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거나 연수교육 받지 않는 자는 시도지사가 부과하고요. 나머지는 모두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과를 합니다. 자, 1년에 문제, 기출문제 연습을 좀 하고요. 1년에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5배수 초과 고용하면 1년에 1,000만 원 맞고요. 그 다음에 이중등록 하면 1년에 1,000만 원 맞고요. 그 다음에 정보,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외의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에 1,000만 원이고요.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3년에 3,000만 원이죠. 암기 프린터 21번, 22번 암기사항입니다. 그 답 3번입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3년에 3,000만 원입니다. 자, 옳은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아닌 자도 형벌이 징역벌금이거든요. 뭐가 있어요? 무등록 중개업자 3년에 3,000만 원 있죠. 그 다음에 개공, 소공 아닌 자도 행정질서벌 받을 수 있다.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 협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질서벌이 과태료거든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개공, 소공 아닌 자도 행정처분 받을 수 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될 수 있잖아요. 이건 기출문제 아닙니다. 제가 낸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맞기는. 협회에 대한 제재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 5번입니다. 5번 모두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법정 최고 한도가 다른 것은 했는데 4번 직접거래 쌍방대리 3년에 3,0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3년에 3,000만 원입니다. 벌칙형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했는데 이중등록 1년에 1,000만 원, 직접거래 쌍방대리 3년에 3,000만 원, 임시중개시설물 떴다방 1년에 1,000만 원, 이중소속 1년에 1,000만 원, 무등록 중개업자 3년에 3,000만 원. 2번이 답이네. 1년에 1,000만 원 돼 있는 거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21번, 22번, 23번 다 암기를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닌 것은 했는데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한 경우 요건 과태료가 대상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표시광고하면서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는 성명, 소연 등 소면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런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행정 형벌 대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정보망 운영규정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보고 업무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협회에 대해서는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맞습니다.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관청이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누가 뿌린 자가 그들이라 시도지사한테 반납하니까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등록증 반납 안 하면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 부과를 합니다. 아까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 자격증 미반납, 연수교육 안 받는 것은 시도지사, 나머지는 전부 등록관청이 부과를 합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한 표시 광고, 그 다음에 중개상물의 가격 등 부당한 표시 광고, 속이는 것, 예, 전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네요. 의뢰인이 본인이 보조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비업 요거는 뭐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표시 광고를 하면서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는 총사방, 계계, 입주관 이런 게 누락되면, 명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비업 하나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나머지는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답 3번입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건 오직 연수교육밖에 없죠. 나머지 교육은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자, 문제, 우리 교과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3년에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것은 했는데 209페이지 1번이 답입니다. 1번. 나머지 2번, 3, 4, 5번 전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네.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암기해야 되겠죠. 암기 프린트 21번, 22번 다 암기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2번도 마찬가지죠. 2번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담합하는 행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디귿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한 경우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소속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3년에 3천만 원. 암기사항입니다. 답 5번이 되겠고요. (212페이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벌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즉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이 말인데요. 즉 행정행벌이죠. 직접거래 3년에 3천만 원이니까 벌금 맞죠? 3년에 3천만 원. 거짓 부정한 망으로 등록 3년에 3천만 원. 그 다음에 디귿 2개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중 등록 1년에 1,000만 원. 3번 비밀 누설 1년에 1,000만 원. 다 벌금 해당되잖아요. 징역도 되지만 벌금도 될 수 있죠. 미엄은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때 개업공개사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계계, 입주관 이런 게 누락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14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개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하라고 했는데 간판 철거 안 하더라도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고 다만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만 청구합니다. 간판 철거 안 했다고
예를 들어서 망해가지고 폐업해가지고 간판 뗄 돈도 없다고 그냥 간 사람한테 행정처분을 당연히 업무를 안 하고 폐업했으니까 업무정리는 못하죠. 가태료 부과 대상도 아니고요. 행정대집행법입니다. 그 법 이름 시험에 나왔어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하고 그 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답 4번입니다. 연수교육 안 받은 경우 500만 원이고요. 휴폐업 신고 100만 원 가태료, 개시 의무 위반 100만 원 가태료, 전부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사항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216페이지 5번. 무등록 중개업자 3년에 3천만 원 들렸고 2번은 직접거래 3년에 3천만 원, 3번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3번이 답이고요. 이중등록 4번 1년에 1,000만 원, 5번 폐업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다 암기기 때문에 제가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9번 문제. 가태료 처분 대상자 부과 금액 기준 부과권자가 옳게 연결된 것은 했는데 1번 자격증 반납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인데 누가 부과한다? 등록관청이 아니고 시도지사.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연수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 등록관청 X고요. 3번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등록관청 4번이 답인데요. 이게 최근에 신설됐으니까 4번 특히 중요합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부과하는데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게 아니라 국장,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거래정보사업자, 협회에 대한 가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법령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개보수가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협회 한 문제 나옵니다. 교육제도, 수수료, 포상금 세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최소한 한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그러면 벌써 두 문제, 셋, 네 문제. 그 다음에 여기 행정처분 두 문제, 행정벌 두 문제. 행정처분은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 사유고요. 행정벌에는 형벌과 질서벌이 있는데 형벌은 3년에 3천만 원, 1년에 1,000만 원 형벌이고요. 500만 원 가태료,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질서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이 최소한 8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다음 주에 해야 될 내용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그 다음에 거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용어정의,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이런 거에서 두 문제 나오고요. 외국인 특례가 뭐예요? 특별히 예외죠. 외국인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해도 되는데 외국인은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되는 게 있다. 여기서도 한 문제 출제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이의신청, 매수 청구,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것들, 허가구역 지정 절차, 허가 절차, 허가권자, 지정권자 이런 구분하는 문제 최소 두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5문제 이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출제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